노도강은 영끌족들의 성지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찬찬히 곱씹어 보면 영끌족들을 몰살한 그런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도강이 뭡니까? 되게 오래되고 낡은 곳이고 서민들이 사는 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격 조작, 시세 조작, 담합 이런 것들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영끌한 이들이 못 모르는 이들이 그냥 대거 몰리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노도강이 2억이 떨어졌다는 등 영끌 쪽도 곡소리가 난다는 등 청년들이 비상이 걸렸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답이 없는 겁니다. 집값 폭락이 더 심해지고 경매시장에서도 낙찰률이 낮아지고 이제 그냥 사람들의 외면을 그냥 대놓고 받는 지역이 노동강이 될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또 30%, 40%, 50%더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려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영끌 쪽들이 산 그 노동강 지역에 있는 이제 집값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많이 뒤집어지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애시당초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가 있었냐고요. 뭐 12억 하던 집이 8억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왜냐? 8억이 아니라요. 8억이 아니라 뭐 뭡니까? 4억이 해야 되는 거예요. 4억. 도봉구의 창동의 북한산 아이파크 30평대. 뭐 8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게 뭐 원래 뭐 12억 하던 건데 뭐 8억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그 도봉구 창동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은요 4억이 적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득달같이 저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기 뭐야 노도강에 3억 3천까지 떨어졌다. 뭐 도봉구의 방학동의 벽산 1차 아파트라고 하는데 뭐 3억 3백이라고요. 3억 3백. 5억까지 내려갔다 5억 2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서 2020년 7월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거 아마 3억이 아니라요. 2억 미치였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여전히 거품이 껴있는 가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기 노도강 지역에 저기 52평방미터가 3억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2억요? 사실 2억도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요. 집값은 속절없이 무너질 겁니다. 경매 물량으로 30만 채가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보면 맞고요. 감히 말씀드릴 건데 2015년, 2016년 가격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함부로 분양을 받겠다? 아니면 집을 사겠다?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가는 걸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률이 뭐 노도강이 제일 심하다 그러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노도강이 거품이 조작이 제일 심했다라고 의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영끌족들이 뭐 눈물을 머금고 뭐 못 버텨가지고 두 손 두 발 든다 그러는데 그래 본들 경매시장에 노도강에 있는 부동산들이 나오면 제대로 낙찰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고금리 이자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두 손 두 발 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경매시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2022년 하반기의 물량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터지는 것들은 앞으로 줄줄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가 저렇게 경매 시장도 좀 지나면 얼어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두고 봐야죠. 살펴봐야죠. 따져봐야죠.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야겠죠. 결국은 부동산이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산이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뭐 저도 요즘 최근에 스스로에게 자꾸 되묻는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빚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좀 더 신중하게 착실하게 잘 살려고 각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결국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착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제일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좀 추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무섭죠? 두렵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스스로 이제 다듬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좀 잘 헤쳐나가면서 움직여야죠. 지금 뭐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게 청년들이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을 못한다. 그래서 망했다 이러는데 그게 망한 게 아니고 진짜로 연끌해가지고 집을 산 이들이 망한 겁니다. 자기 돈 3억 들이고 뭐 노도강에 예를 들어서 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8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어떻게 됩니까? 8억 주고 샀는데 3억이 자기 돈이고 5억이 빚이에요. 근데 집값이 8억이 된 게 5억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억 대출도 대출 유지가 안 됩니다. 최소 1억에서 1억 5천은 상환하라고 아마 금융권에서 어느 시점에 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요. 죽는 겁니다. 못 버티는 겁니다. 월급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 그러면서 뭐 연끌해야 된다 그러고 뭐 배팅해야 된다고 개소리 하는 놈들 다 믿지 마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집값이 영원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말도 믿지 마십시오. 뭐냐? 사이클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지금은요. 내려가는 초입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집값 빠질 때 사 모으자. 집값이 뭐 장난감입니까? 뭐 레고 시리즈입니까? 모으기요? 사 모으기요? 이제 언론의 뉴스들이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무주택자는 올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집이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집 가지고 장사하고 시세 차익 보려고 수작질 하다가는요. 인생 다 날아갑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쉬운 것처럼 만만하게 까불고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나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 진짜 목을 쳐내야 됩니다. 정말로 개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놀아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함부로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이용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 참 어렵고 막막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